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입니다. 오늘 장의 단연 주인공 군계 일학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이 코스피를 지켜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쪽으로 수급 블랙홀이 발생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굉장히 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약 바이오가 오늘 급락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900선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시장의 빛과 그림자가 정말 명확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직까지 어둠 속에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드릴게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개한 기념으로 핑크 색깔 수트를 입고 나오신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벚꽃 보셨어요? 봤죠? 오, 어디서 보셨어요? 아주 그냥 많습니다. 사방팔방 어딜 가든 벚꽃입니다, 지금. 오늘 이 패션으로 돌아다니셨으면 벚꽃과 한 몸이셨겠는데요? 이 패션으로는 못 돌아다니죠. 네. 큰일 납니다. 방송용 의상이었나요? 그럼요. 이대로 돌아다니면 차에 치입니다. 왜요? 벚꽃과 한 몸이라? 아니죠. 벚꽃인 줄 알고 지려밟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벚꽃의 남자 최인성님의 날입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 어땠는지 잠깐 복귀해 주시겠어요?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빼고 다 안 좋았습니다. 오전장에 올라간 종목들 많았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삼성전자마저 하락했다면 오늘 정말 큰 패닉셀이 올 수도 있었던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도 지켜줄 수 있었던 건 반도체밖에 남아있지가 않은데 삼성전자마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었다면 코스닥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이슈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만치료 관련, 항암 관련, 유전자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HLB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과 함께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내일 그래도 오전장에 올라갈 종목들은 선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이미 눈에 띄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AI 관련주들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졌지만 그 외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담긴 상태로 장을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벚꽃 구경하러 가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중인 종목들,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잠깐 소나기를 피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나기가 아니라 폭우를 뚫고서라도 나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전장 30분 혹은 1시간 동안만 매매하시고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켜보지 않는 게 오히려 돈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고민점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해볼게요. 복숭아님의 화천기계입니다. 6,700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5,77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7%대 밀려줬어요. 화천기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이제는 잡혀질 것 같아요. 바닥이 잡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가 됐었던 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왜 지켜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선을 하나를 더 그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 파란색 저항선인데 해당 저항선이 지금은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이 5,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6,7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4.5% 상승한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고 거래량 또한 24만 7천 주가량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갭을 띄워놓고 주가가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눌릴 수도 있다. 하지만 5,8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 하루 이틀 동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을 때 그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반등할 경우에 우리가 익절하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느냐. 적당한 수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7,500원 혹은 7,7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선에서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12만 3천 원 매수가시고요. 12% 가지고 계십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종가 11만 5,50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분을 반납을 하려는 모양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삼천당 제약?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네. 게 화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회광반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짝 반등을 하고 주가가 다시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약바이오주가 지속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수급 매매 동향일 겁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출회가 꽤나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가 되는 건 많이 나온 것이 아닌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17%가량 빠져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이 되는 그 가격 구간까지 아래 꼬리가 달리고 약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1만 1,100원까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찍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의 단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3% 조금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보셔야 되느냐. 2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이탈되는지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에 상승한 것이 너무 크게 나오긴 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다시 아래쪽에서 물량을 잡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익절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지만 본전까지 왔을 때에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조정이 잠깐 나왔다가 또 올라가는 모양새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
3,000당 제약만 놓고 봤을 땐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년님의 동국 RNS입니다. 5,706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동국 RNS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이 저점입니다. 3,025원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국 RNS 별다른 공시가 또 없는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기업 분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출액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1억입니다. 그렇다면 동국 RNS의 시가총액이 621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인데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차트의 움직임으로 바라봤을 때 동국 RNS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고 동국 RNS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종목은 웬만하면 진입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입하셨을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로 바라봤을 때 오래 걸릴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네. 동국 RNS는 차라리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이 위치 나쁘지 않지만 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비중이 10%이시면 추가적으로 10% 정도를 더 담아서 2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지금 이미 20%의 물량을 들고 계신데 여기에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해서 40%나 들고 있을 만큼 괜찮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2차 전지 쪽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손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손절선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건 5,000원 초반이거나 4,000원 후반대가 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동국 RNS의 주가가 4,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 누구든 상관없이 다시 종목 상담 주셔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동국 RNS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93,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종가 81,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로봇주들의 전망이야 뭐 워낙에 좋겠지만 사실 현재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뉴스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유용한 잣대가 바로 차트란 말이죠. 뭘 기억하면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선을 긋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종목의 최고점, 그리고 해당 종목의 최저점, 그리고 해당 종목의 상장된 날의 고점을 찍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상장된 날의 고점은 67,600원이고요. 네. 그리고 해당 종목의 고점은 124,500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당 종목의 저점은 32,150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잘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갭을 띄우고 눌렸다가 어느 자리를 돌파하느냐. 상장된 첫날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는 자리가 어디? 상장된 첫날의 고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67,600원이 지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은 어디를 넘어간다? 이 자리의 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95,900원. 그렇다면 95,9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건 뭘 통해서? 첫 번째 상승했을 때 86,300원이죠. 그 가격을 넘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산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넘어갈 때 고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
73,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베스트. 왜?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기업이 얘기하는 거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2024년에는 지금 예상치입니다. 컨퍼런스 예상치인데 흑자로 1억이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감속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주목해서 봐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됐죠.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성과 관련된 이슈 아니었나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가서 업무를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네. 삼성전자도 AI 로봇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3D 랜드 비롯한 많은 사업군들을 추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늘려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가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본전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5,900원을 넘어갔을 때 내가 익절해야 되는 최종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95,900원을 이탈할 때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93,000원의 평균 단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전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수익은 못 내더라도 이 종목 재미는 봤다. 내려온 거 다 봤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정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니셈인데 9,225원에 매수하셨습니다. 7%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9,140원입니다. 거의 본종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유니셈? 유니셈은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차트의 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균 단가 잠깐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윗단에 주황색으로 9,91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9,009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6,450원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들은 5년도 더 전에 제가 만들어놨었던 지지저항선들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일봉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선들이고요. 주황색은 주봉을 기준으로, 녹색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월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지지가 되는 자리,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표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격에서 멈췄습니까? 9,910원을 윗꼬리까지 달고 내려왔죠. 그런데 차트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유니셈은 상승하기 위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되면서 한 가지 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셈은 확실하게 9,910원이라는 저항을 지지선으로 돌려놓는 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익절 자리를 잡아본다면 어느 자리, 못해도 11,000원을 넘겨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의견 안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들고 계신다면 재미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29,6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입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대응 전략 짜주세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29,600원이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하나마이크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네. 그리고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조 4천억 규모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흘러내리기보다는 한 번 더 높은 자리를 노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1,8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31,800원까지만 볼 것이냐? 아니죠. 34,500원이라는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1,800원을 넘어서서 34,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31,800원 이탈할 때 그때 익절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매수가가 높기는 하시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가 될 겁니다. 자, 24,000원.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손실폭이 커진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 테마 종목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하기 직전까지는 들고 있어 봐야 된다. 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1,800원 넘어서는 걸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갔다가 31,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전문가님과 인사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유빛깔 최인성, 사랑해요 최인성. 최인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사단 출신이십니까? 네. 방금 전에 약간 군대 느낌이 조금 물씬 풍겨서 제가 좀 네. 당황했는데 네. 이 정도면 약간 그래도 상병 한 3호봉 정도 돼야 나올 수 있는 상병이요? 필인데 상병 나쁘지 않네요. 아, 나쁘지 않으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의상을 세트로 맞췄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먼저 입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1시간 30분 늦었죠? 네, 제가 4시 반에 입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이 저를 따라 입으신 걸로.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보면 제가 오늘 후임이 됐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네. 입장을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아나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쉽습니다. 조금. 오늘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네. 네, 그거는 우리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맡겨보고 네. 저는 좀 질문을 예리하게 좀 해볼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아까 전문가님 방송하실 때 그 유튜브 댓글창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네. 근데 제약 바이오, 오늘 뭐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가 거품이다,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약간 설왕설래 했었어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품은 아닙니다. 네, 거품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HLB 때문에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이미 합병이 됐는데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안 됐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이전에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적정 주가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셀트리온도 못 올라갔고, 그리고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그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저점 구간의 종목들이 더 많고, 한 가지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벽은 아직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미국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빗발쳐서 나오고 있고, 한 가지 더 금값이 또 최고치를 맞아요. 경신했고, 한 가지 더 있죠.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어떻게 봤습니까? HLB 올라갈 때는 좋았죠. 떨어질 때 돼서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왜 떨어졌겠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그 수급이 이탈되면서 주가가 내려왔을 뿐, 거품이 아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처럼 낙폭을 키워내는 날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주가 흘러내린다라는 건 AI 데이터 센터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테마들이 모두 다 위험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악물고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오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폭락했다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닥이 잡혀지는 구간을 조금 집중해서 지켜보자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여기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잡혀지는 바닥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지켜지는 거 확인하고 그때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볼게요. 4월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4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심하셔야죠. 뭘요? 모든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 달은 눈치 보기 장세. 왜? 4월 달에 있을 상장 폐지 요건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였다면 4월 달은 자금이 경색되는 기간입니다. 왜? 우선적으로 미국에서는 세금 납부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때 자금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높다라고 생각은 하나 일본이랑 비교했을 땐 또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이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겠죠. 아하. 네. 그러면 그때 또 세금 납부하기 위한 자금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옥석 가리기가 끝나 있는 종목들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막 흩어질 거예요. 그런데 흩어질 때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단기적인 휩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4월 맞이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슈의 종목들을 진입하기 위한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단타, 스윙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시장입니다. 네, 4월에는 조금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좋은 종목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우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실 거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날 나와서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 못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가 나와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야지.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나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원칙을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이 종목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느 자리 이탈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종목 이탈하면 내가 투자를 했으니 내 실수이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버텨낼 재간이 없으니 나는 그 자리에서는 나온다라는 시나리오는 구상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손절선을 잡아 놓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HLB도 마찬가지,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낙폭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눌림목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손절해야 되는 것이고 고점 돌파 매매를 생각했었더라면 고점을 돌파함과 동시에 주가의 상승과 수급이 들러오지 않는 종목이라면 그 자리에서 본전에서라도 1% 내외의 손절이라도 빠르게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 들으니까 4월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토르기법
토르 기법을 여기서 주시고요. 뭐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토르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네. 토르 기법, 어떤 종목들을 토르 기법으로 잡아냈는지 오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원익 IPS입니다. 지난달 29일에 신고가 썼고요. 3월 들어서 시세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언제 잡아내셨어요? 원익 IPS도 3월 초인데 원익 IPS도 역시나 반도체 쪽이겠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대부분이 반도체 쪽이고 반도체 주가 상승분이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원익 IPS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신재생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언제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언제입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 네. 언제쯤일까요?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얘기했습니다. 자, 언제냐면 CES 2025가 열릴 때, 왜냐면 2023 지났으니까 CES 2025가 열리는 내년일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죽는다고 해도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죽는다 해도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언제는 투자해봐도 된다? 해당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 언제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12월 달에 진입해서 언제 익절한다? CES 2025가 열릴 때가 아니라 열릴 때 제로 소멸이 아닙니다. 열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슈들이 나와야 그때서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해도 어땠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CES 2024에서? 로봇인가요? 아니죠. CES 2024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 테마들이 있습니다. AI 쪽도 나올 수 있고요. 로봇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시안성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우와,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 라는 내용. 올해는 투명 TV였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투명 TV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들은 광센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광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고 광전자 추천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또 내용이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나타나면서 올해 CES 2024에서 투명 TV 때문에 잠깐 소외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AI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무엇이냐? 광원을 검은 암영 부분을 AI가 조절해서 심도를 아예 줄임으로써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투명 TV의 가격은 아직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원익 IPS를 지켜보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언제 포착이 됐느냐? 3월 4일입니다. 종가는 33,200원이었고 포착된 가격 구간은 박스권의 저점을 돌파하기 직전 가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을 바라봤을 때 오늘 종가까지 22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 음봉이 나왔지만 갭을 띄운 음봉이 나왔고 오늘 낙폭이 커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아직 못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어느 자리? 파란색 지지선에서는 장중 진입이 가능하며 종가 기준으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원익 IPS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르신으로 포착한 종목, 토르신으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가 최종 익절 가격이 되느냐?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째 이탈되는 종가가 나오는 날, 그날이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충분히 자극시켜주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토르신호를 배우면 우리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나요? 잡아내실 수가 있고요. 네.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 검색 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오색선을 차트에 표현해 놓으시면 조건 검색 시에 어떤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 중 내가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몇 가지 선결 조건만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고점이라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고점이 아닌 종목들이 좋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손절설만 잡아놓는다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겠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원익 IPS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종목에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는 부채 비율, 유보율, 매출액, 영업이익 정도만 지켜보셔도 괜찮다. 아니면 그도 아니면 수급 매매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최근 10거래일 동안 들어왔었던 물량보다 나간 물량이 적다면 아직까지 다 나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그날 따라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 진입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승세로 이어진다면 그 종목은 전고점이라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말이 너무 빠르진 않으시나요? 아니요, 아주 적당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멘트가 아주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토르 기법을 배우면 정말 내 주식도 쑥쑥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토르 기법 배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그리고 토르 기법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받아보셔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3월 들어서 시세가 정말 많이 났고요. 이 종목 제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은 포착을 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다들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다들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리포트 나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리포트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옵니다. 어허. 그런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정말 굵직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올라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좀 위험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관련 테마죠. 첫 번째, 작년 6월부터 이미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찍히는 건 올해 1분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겹경사가 생기고 있죠. AI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센터가 증축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의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그 데이터의 사용량을 받쳐줄 수 있는 관련주들,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매출은 또 언제 나오겠습니까? 빨라야 2분기 나올 겁니다. 조금 적당하게 나온다면 3분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변압기로 인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 굳이 잡을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지지선 구간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진전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14,580원이라는 가격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3월 5일 날 12,300원에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14,580원은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었던 자리가 되고 지금은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한다면 지금처럼 턱없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14,58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내려가는 구간마다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며 전기 관련주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진전기만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14,580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양봉이 나올 때가 아니라 음봉이 나오는 날만 최소 20분 날로 20거래일 동안 매수하시는 건데 20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진 않겠죠. 음봉이 나오다가 또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달 이상 매집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빨라야 2분기가 돼야 실적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14,580원까지 내려오는 기간,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동안 야금야금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내려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14,500원, 15,000원 구간에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5월, 6월 정도는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14,580원 아래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는 14,000원 아래 단으로 잡히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분기 실적 언제 나옵니까? 올해 말에 나오죠. 2분기 실적 언제 나옵니까? 올해 8월 넘어야 나오죠. 그때 가서 실적 나오고 실적이 변압기보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더 크니까 그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때 수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수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던 그 자리에서 매집을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익절을 한다. 어느 정도 선에서 14,000원대 평균 단가를 하더라도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18,000원 정도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를 잡았을 때는 변압기, 교체주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이 스멀스멀 나왔을 뿐이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이전인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세력들은 매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캔들을 만들어냈었다. 그래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 신호가 포착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4거래일째 음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까지 57%의 수익을 아직까지도 이 상승분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더 음봉이 나와도 괜찮겠지만 한 가지 기대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지켜보고 이탈될 때 익절해도 괜찮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익절하셔도 괜찮겠지만 최근에 네. 재룡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LS그룹 관련주, LS일렉트릭의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가면서 제주반도체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HLB 관련주처럼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르 신호가 그 주포의 신호를 잡아내는 그런 신호인가요? 주포의 신호를 잡아내는 신호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이 티가 납니다. 네.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시장에 공시하듯이 공표하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백이 그냥 무턱대고 상한가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쵸. 그런데 올리겠습니다라고 노크하고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의심이 되니까 진입을 못하는데 점점 캔들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됩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사면 큰일 난다. 더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그때부터 위에 매도벽을 세워놓고 그것을 누가 씹어 먹습니까? 세력들이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들어오는데 난 더 올릴 거야. 내 목표 주가는 여기까지니까 올릴 건데 나는 올리면서도 예를 들면 어느 가격. 자, 지금 일진전기가 19,400원이죠. 그런데 올리기 시작한 거 어디입니까? 13,000원대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13,000원대 내가 먹을게. 14,000원대 내가 먹을게. 그런데 15,000원은 너네가 한번 먹어봐. 그런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14,000원까지 내렸다가 거기에서 에잉? 너네 힘 부족하구나? 내가 다시 먹어줄게. 15,000원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렸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본전 넘어갔으니까 아 이거 확실하다 간다 하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격 매수하는 물량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16,000원 또 누가 먹습니까? 세력들이 먹으면서 나 더 갈 겁니다라고 보여주죠. 그러면 추격 매수했던 물량을 들어갔었던 투자자들이 이미 나는 평균 단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17,000원 넘어갈 때 또 사요. 그러면 평균 단가 올라왔죠. 그런데 올리는 그 하프 라운드 피겨 구간마다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린다라는 건 왜 내려온다? 매도하는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내는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몸집이 커졌어요. 매수할 만큼은 매수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전까지 왔을 땐 아 여기서 지지되겠지. 여기에서는 이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반등 나오면 그럼 그렇지
너 갈 거지? 그런데 그러다 이탈하면 아니야, 갈 거야.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손절. 그러면 그 손절하는 자리 어디? 14,580원 아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매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것이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3,500 종목이 넘죠. 그 중에 ETF, ETN 같은 종목 제외하고, 저유동성 종목 제외하고, 환기 종목 제외하고, 거래 유념해야 되는 관리 종목 제외하고 남아있는 종목, 실질적으로 핸들링 되는 종목의 개수 얼마? 1,000종목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몇 종목? 하루에 많아야 200에서 300종목. 그 종목들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하고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아예 시장에서 소외되게 되면 다시 남은 1,000종목 안에서의 종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외됐었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누가 올립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장이고, 박스피가, 박스권의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누구와 함께, 세력과 함께 진입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많이 티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티가 난다라는 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 정도로 진입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매수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왜? 대주주가 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잃을 것들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되는 순간 내가 일정 부분 이상을 매도하게 되면 공시도 해야 되죠.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진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올릴 때 따라 타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종가 때마다 진입하셔서 모아뒀다가 슈팅이 나올 때 그냥 같이 팔면 된다. 누구와 함께? 세력들이 걸어놓는 그 호가호가마다. 어차피 세력들이 먹을 거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네요. 이 토르 기법을 배우면 우리도 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세력과 함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태까지 설명하셨던 이 토르 기법 다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종목 상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봤는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전문가님. LS 일렉트릭. 최근에 10만 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LS 일렉트릭은 일진전기와 마찬가지니까 내용은 빼고 차트만 보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고점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가격 구간이 저항 가격 구간이에요.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하는 폭이 너무 컸고 오늘 낙폭이 과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고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 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일진전기와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 6일 날 포착된 종목입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주가가 23%가량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틀렸을 경우에는 손절이 아닌 약익절로도 끝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르 기법 종목들까지 봤고요. 그럼 오늘 언박싱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종목들이 다 생필품 관련주네요. 약간 집들이 하는 느낌으로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나리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뉴스가 떴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봄철이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황사. 미세먼지. 아하. 중국발 황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황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포착이 된 날부터 모나리자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모나리자가 기저귀를 만들다 보니까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는 정책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뒤로 밀어놓고 모나리자의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 위로 쏘아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위로 9%까지 갑자기 올렸다가 아래로 4% 내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해당 종목은 황사,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다? 휩소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인즉 개인 투자들 한번 싹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주가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포부가 담겨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금요일날의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토르신호가 포착된 가격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2.6%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라는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더 모나리자 코스닥 종목이죠. 오늘 안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투자의 요건이 된다라는 설명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저는 화장지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는군요. 뭐 기저귀도 만드는군요.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증도 받았어요. 2016년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모나리자 이 회사 받고 그 다음에 또 생필품 관련주 애경산업도 봐야죠. 네, 애경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역시나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잠깐 반짝 떴다.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준다면 지수와 별개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매출액이 아직 찍히지 않은 뉴스로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애경산업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KF94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황사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심해지면 그때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시기에 황사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색깔, 핑크색, 벚꽃이죠. 왜? 이번 주가 가장 만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벚꽃이 만개하면 뭐가 옵니까? 봄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지죠. 그런데 이 벚꽃이 질 때부터 비가 오고 갔으니 황사가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벚꽃이 지고 봄비가 내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애경산업 자체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 어제 포착된 종목인데 오늘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오전장부터 양봉으로 만들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장을 끝냈기 때문에 애경산업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십니다. 모나리자 애경산업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반도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외된 기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와 매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